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잘생긴 아들 하나, 예쁜 딸 하나 있는 55세 김현수입니다. 늘 다른 사람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제 시댁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여러분은 혹시 시댁과 사이가 어떠세요? 시자가 들어간 거라면은 시금치도 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시댁은 멀리하고 싶은 게 보통이겠죠. 그런데 전 아니었어요.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이 참 좋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엄청난 고비가 있기는 했지만요. 그럼 지금부터 제 탈 많았던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친구 소개로 만나 2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절 반대할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에 비해 저희 집이 많이 기울었거든요. 혼수도 제대로 못할 생각 정도로요. 남자친구는 늘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기죽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야 있나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가게 된 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집은 척 보기에도 으리으리했어요. 정원까지 잘 갖춰져 있는 2층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외동아들이기까지 했거든요. 이런 좋은 집에서 당연히 며느리 욕심이 있으시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절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유, 아가씨가 참 곱게 생겼네. 듣자 하니 마음씨도 착하다던데 우리 며느리 될 결심해줘서 고마워요. 두 분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한참 주눅이 들어있던 상황에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우니까 모두들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묻길래 솔직히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유, 그랬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남자친구는 미숙아로 태어났었대요. 그래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아기 상태를 지켜보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인생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니까 살아만 달라고 비셨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 상태가 안정적으로 변해가더니 지금까지 큰 병 치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니 결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전 두 분의 환대 속에서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서는 혼수도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대출이라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군요. 둘이서만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통장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곳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혼수가 정 마음에 걸리면은 이걸로 마련하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순간 왈칵 눈물이 솟은 전 절대 못 받는다고 했지만 예비 며느리하고 이런 비밀 하나 만들어도 재밌지 않겠냐면서 안 받으면은 당신을 무시하는 걸로 아시겠다며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동을 해서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던 전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아버지 센스가 대단하시다면서 웃더군요. 그렇게 아버님 도움으로 넉넉하게 혼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앞으로 시부모님께 잘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이후 탈 없이 결혼식을 치른 저와 남편은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을 치른 지 겨우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께서 차를 몰고 나가셨다가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신 거죠. 즉시 병원으로 옮겨주셨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날 남편과 아버님이 흰 천에 덮인 침대를 붙잡고 짐승처럼 우시는데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네요. 하지만 두 분의 슬픔의 크기에는 비할 바가 못 되었죠. 그래서 장례 후 제가 남편과 아버님을 돌봐드렸어요. 남편은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정신을 차려갔지만 아버님은 하루 한 끼도 겨우 드실까 말까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종일 시어머니 사진만 들여다보실 뿐이었죠. 그래도 옆에서 챙겨드리면 조금씩 드시기는 했기에 매일 시댁에가 아버님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 생활에도 한계가 있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저는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말라가는 아버님 모습을 더는 못 보겠더군요. 물론 아버님 역시 저희 제안을 거부하셨지만은 매일같이 찾아가 설득하니 결국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흔적이 남은 집에 살게 되면은 아버님 상처 회복이 더욱 더디실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북적북적하게 지내게 되자 아버님도 전보다는 나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종 새벽에 몰래 거실 한 구석에서 소주를 드시면서 우시는 일은 있었죠. 그럴 때면은 남편도 저도 모르는 척 하면서 아버님께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 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죠. 그 누구보다 아버님이 더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다 사다 주시고 태교에 좋은 이것저것을 구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임신한 후 아버님도 많이 회복을 하셨어요. 10달 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자 더더욱 그랬습니다. 종일 아이를 보시며 행복해 하셨죠. 그 후로도 육아휴직이 끝나가던 제가 보모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아무렴 남보다 할아버지가 보는 게 낫지 않겠냐며 구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큰아이는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둘째를 출산하면서 저도 퇴사를 했네요. 아무래도 아버님께 아이 둘을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집에 있게 됐는데도 시아버지께서는 늘 아이들을 함께 돌봐주셨고 아이들 돌볼 일이 없으시면은 설거지라도 꼭 해주셨죠. 제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너무 죄송스럽다고 하는데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라면서 넌 가서 좀 쉬라고 등을 떠미시곤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아버님을 좀 말려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게 어쩌면 어머님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다고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남편 말대로 정말 그래서 아버님이 더 바쁘게 움직이시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니 저에게도 시간이 좀 생겨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정도면은 너희한테 충분히 신세졌다. 이제 다시 혼자 살아보려고 해. 저는 갑작스러운 말씀에 놀라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냐고 여쭤봤지만 아버님께서는 아니라고 그저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될 만큼 마음이 많이 나아졌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원래 아버님 집을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에 새 집을 마련하셨죠. 10년 가까이 함께 살던 아버님이 나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공허하더군요. 저희한테 의지하고 기대시라고 아버님을 모셔왔지만 실은 제가 아버님께 많이 기대고 있었던 거였죠. 이후 집에서 멀지 않은 작은 회사에 취직하게 된 저는 일을 하며 그 공허한 마음을 메워 나갔습니다. 아버님은 공기 좋은 곳에서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시고 근처 교회에 다니며 잘 지내시는 듯 했죠. 그래서인지 종종 찾아오는 저희에게 본인은 이제 정말 괜찮다며 바쁜데 굳이 시간 내서 자주 찾아올 곳 없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회사 일과 아이들 때문에 이전처럼 자주 찾아뵙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뵈었었네요. 혼자 사셔서 그런지 확연히 나이 드신 모습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다시 함께 살자고 권해보기도 하고 집안일 도와줄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쯤 쓰시는 게 어떠냐고 해봤지만 아버님께서는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거절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중간중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울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긴 했지만 오래 머무르시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주무시고는 태국으로 바로 돌아가시곤 했죠.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아버님이 걱정이 됐지만 본인의 뜻이 워낙 확고하셔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생활을 하시던 아버님께서 3년 전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신 거죠.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25년이 넘도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님의 모습이었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여쭤봤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만난 박 여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